근데 우리가 새우깡을 사러 편의점에 갔어요. 1,500원이라고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그럼 그건 1,500원입니다. 편의점 사장님하고 협상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1,400원에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가격이 일반 공상품은 누구한테나 공개가 되어 있고 누구나 평등하게 작용을 하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불인이를 부동산 왕자로 만들어드릴 부동산학 박사 조은희 교수입니다. 오늘 수업은요, 부동산 가격이 왜 바뀔까?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죠. 부동산 가격은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 것이냐, 왜 바뀌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특성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남들은 오른다고 하고 또 누구는 떨어진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경제적인 이야기들도 있지만 오늘은 부동산의 특성에서 이걸 기인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또 네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쉽게 못 만들어요. 부동산은 쉽게 못 만들고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또 부동산은 정보가 모두가 다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땅은 쉽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땅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은 공장에서 뭘 만들듯이 갑자기 만들어낼 수 있나요? 어디 가서 제가 땅을 막 가져올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땅은 쉽게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욕망은 어때요? 무한합니다. 하나 가지고 싶으면 두 개 가지고 싶고, 두 개 가지면 10개 가지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땅은 만들 수 없는데 인간의 욕망은 점차 늘어나서 어떻게 돼요? 땅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의 욕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땅에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되는 모습을 보여요? 건물이 높아지잖아요. 점점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건물은 높일 수 있는데요. 땅을 임의적으로 늘리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요.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원래 다 바다였어요. 바다였는데 이렇게 땅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간척 사업을 통해서 땅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개간을 해서 만들기도 하고 혹은 신도시를 개발해서 원래 쓸 수 없는 땅을 사람이 사는 땅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으로 오래된 집들을 헐고 새로운 집으로 만들어서 그 땅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일도 합니다. 그렇게 땅은 쉽게 만들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아예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한정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택은 또 어떨까요? 주택은 만들기 쉬운가요? 주택 역시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주택 공급하는데도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신축 아파트,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판다? 그러면은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이 들어오기까지 보통 3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을 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은 어때요? 내가 뭘 갖고 싶어요. 그럼 당장 갖고 싶잖아요. 그런 게 수요입니다. 수요는 당장 갖고 싶은데 아파트는 지어지려면은 맨 땅에 짓는 것도 3년이 걸려요. 근데 대한민국 서울을 봅시다. 맨 땅이 맞나요? 없습니다. 맨 땅에 헤딩을 하려고 해도 맨 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느냐? 정비 사업을 요즘 많이 합니다. 정비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재개발은 낙후된 지역과 오래된 집들이 있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활동. 그래서 아마 빌라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 개발되는 걸 재개발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고요. 재건축은 이미 기반시설이 있어요.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 안에 있는 주택이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것, 이거를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재개발, 재건축 헷갈리지 마세요. 이런 것 두 개를 우리는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 서울시의 내용도 봅시다. 우리 동네를 바꾸는데 10년이나 걸린다고? 다양한 규정과 기준으로 계획이 여러 번 바뀌기도 하고 각종 심의에서 떨어져서 재심의를 받기도 하는 등 그동안 정비사업은 규제와 절차가 너무 많고 복잡해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는 길게는 15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집을 많이 갖고 싶어 하죠.
근데 서울에 있는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려요? 15년이 걸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택은 공급하는데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택을 어떻게 거래하겠어요? 예를 들어 새 차가 계속 나와요. 공장에서 새로운 차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새 차를 사죠. 근데 공장에서 만들어나는 새 차가 거의 없어요. 3년에 한 대 나올까 말까요? 그러면은 새 차를 사고 싶지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떤 거래를 해야 된다? 중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 중고 거래. 그래서 부동산은 대부분의 거래에는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공급도 중고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수요도 그만큼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토지입니다. 대한민국의 토지인데 높게 삐죽삐죽 나온 것들이 이 토지를 활용하고 있는 밀도예요. 즉, 이 선이 높을수록 토지를 잘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은요, 서울,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요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산지라서 다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산지가 정말 많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비 사업을 통해서 도시가 공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또 제가 규제 완화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규제 완화를 좀 설명드리기 좋은 사진이라서 가져와 봤어요. 요 밑에는 아파트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높이가 달라요. 왜 다르느냐? 용적률이라는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용적률이 낮으면요, 상대적으로 낮은 건물을 올릴 수 있고, 용적률이 높으면 그거에 맞춰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거는 누가 규제를 해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그거를 용적률 규제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용적률을 국가에서 높여줘요.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원래 1, 2, 3, 4층밖에 안 되는 이 건물이 5층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건물을 더 공급할 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부동산은 지표면만 아니라 요 위에 높은 지상도 되고 밑에 지하도 된다. 그러니까 위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동산은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진도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건 지도인데요. 우리는 이론을 배우면서 현상을 같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현상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제 교육의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는 한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던 2022년부터 2024년 초까지의 모습입니다. 파란색은 가격이 떨어진 거고요. 색깔이 없는 거는 가격이 보합세인 거예요. 빨간색은 가격이 올랐던 것입니다. 보면은 서울의 전체 지역이 다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어디만 오르거나 그대로인가요?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만 가격이 그대로거나 올랐습니다. 이거는 뭘 뜻하겠어요? 이 지역에 부동산을 공급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더 어려운데 수요자들은 어때요? 이 지역을 더 많이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 부동산의 한정성을 보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울 특징은요. 부동산은 서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내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옆에 쓰레기장이 들어왔어요. 아이쿠야, 냄새 나겠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님비 현상이라고 하죠. 나딘바이 백야드. 네, 님비 현상입니다. 즉, 이 주변에 안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내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환경이 안 좋아지죠? 그러면은 부동산의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은 살기 안 좋다라고 인식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동산은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그거를 우리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 혹은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그거를 우리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 사진도 되게 재밌어요. 어디일까요? 1960년대 용산구 한강변에 있는 주택입니다. 다 물에 갇혔죠? 물이 다 홍수가 났어요. 사람이 떠다니고 배가 집 사이를 다니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한강변 주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의 한강변 아파트는 어때요? 정말 인기가 좋죠? 네. 즉, 한강이라는 환경을 봤을 때 과거에는 주택과 환경은 한강은 어땠어요? 한강은 주택한테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강 개선 사업, 치수 사업이 다 됐죠? 그러니까 한강은 더 이상 넘치지 않아요?
그러면은 주택은 이 한강이 주던 안 좋은 영향은 없어진 거고 오히려 한강을 볼 수 있는 좋은 뷰만 남게 되어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현상이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장기성이에요. 부동산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부동산 자체의 가격은 어때요? 매우 비싸죠? 그래서 부동산을 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월세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 월세를 통해서 이 투자 원금을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가격도 크고 이익 회수에 오랜 시간도 걸리는데 또 내구재라서 수명도 되게 길어요. 되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뭐가 중요해지느냐? 바로 부동산 금융이 중요해집니다.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뭐 20년, 30년 동안 돈을 모아야 돼요. 그 사이에 어디 집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활용해요? 대출이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금융이에요. 대출을 활용해서 우리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기도 하고 그거는 어떤 특징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의 장기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럽니다. 이 아파트를 보세요. 이 아파트 1978년도에 찍은 압구정 현대 아파트입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어때요? 지금까지 있죠? 부동산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요. 부동산의 정보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부동산의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동산의 정보 분명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깊이도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식의 깊이와 부동산에 대한 정보만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만족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아파트에 살아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단독주택에 살아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받아들이는 정보는 전혀 다르겠죠? 그리고 부동산은요, 거래가 됐어요. 거래가 되면 가격을 우리 바로 알 수 있나요? 혹은 이 부동산이 얼마인지 확정된 가격을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뭐 호가가 얼마에 올라와 있어요. 실거래가가 얼마에 찍혔어요. 라는 거를 볼 수는 있지만 실거래가는 언제 자료예요? 한 달 전 자료고요. 호가는 확정된 가격인가요? 아니에요. 협상 과정에서 또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새우깡을 사러 편의점에 갔어요. 1,500원이라고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그럼 그건 1,500원입니다. 편의점 사장님하고 협상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1,400원에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가격이 일반 공상품은 누구한테나 공개가 되어 있고 누구나 평등하게 작용을 하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많이 알아야 돼요?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수록 더 좋은 부동산을 먼저 선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알아봤고요. 그래도 이러한 부동산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어요? 바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은요. 1930년대 여기 복덕방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1930년대부터 복덕방은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은 쉽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뭐가 많이 변해요? 가격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은 뭐에 따라서 변해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뭘 이용해요? 부동산 금융을 이용을 하고 이 금융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이 부동산 가격에서 우리가 협상력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와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걸로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